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플러스 시작하겠습니다. 2020 대한민국 의정대상 지방자치 행정대상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지난 15일 열린 본회의에서 여야의 협상이 결렬된 가운데 6개 상임위원장이 선출됐습니다. 정부는 수도권 방역 강화를 무기한 연장하고 고위험시설 범위 확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전시가 보문산을 중부권의 대표적인 도시여행지로 만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사단법인 강릉국제영화제가 독립출범해 올해 11월 새로운 모습으로 열립니다. 지난 16일 국회에서 지방자치TV가 주최한 2020 대한민국 의정대상 지방자치 행정대상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민생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의정활동을 펼친 의원들과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온 자치단체장들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지난 16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1회 2020 대한민국 의정대상 지방자치 행정대상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지방자치TV가 주최하고 대한민국 의정대상 지방자치 행정대상 조직위원회가 주관했습니다. 지방자치TV 박상규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가와 국민을 위한 노고의 가장 값진 선물이 될 것이라며 국민을 위한 다양한 활동으로 국민 모두가 행복한 국가를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2020 대한민국 의정대상은 법안 발의, 국회 출석률, 지역구 활동 등 종합적인 평가를 거쳐 약 20명의 국회의원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들은 국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통해 국가와 사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1995년도 지방자치가 실시되고 나서 풀뿌리 민주주의로서의 지방자치가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고 또 국가의 경쟁력도 높였고 또 지역 균형 발전에도 많은 도움이 지방 분권과 자치를 위해서 앞장서서 역할을 하겠습니다. 이어 지역 발전을 위해 공헌해온 의원들도 지역민의 복지 구현과 지역 경제 살리기에 앞장서온 점을 높이 평가받아 지역 발전 공헌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시상식의 마지막 순서로 주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해온 지방자치단체장 29명에게 지방자치 행정대상이 수여됐습니다. 조례 발의, 통과 실적, 투명성 및 청렴성이 평가 기준이었습니다. 아마 우리 서구 구민들을 위해서 더 앞으로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알고 서구 발전과 국민 복리 정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방자치TV는 지방자치가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한다며 앞으로도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 등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해 치러졌으며 약 2시간 동안 진행돼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한 주간의 국회 소식입니다. 국회 원구성을 둘러싸고 여야의 협상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지난 15일 열린 본회의에서는 6개 상임위원장이 선출됐는데요. 미래통합당 없이 이루어진 선출이라 안팎으로 시끄러운 상황입니다. 이에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사의를 표명했죠. 자세한 내용 짚어봅니다. 지난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21대 국회의 6개 상임위를 이끌 상임위원장이 선출됐습니다. 국회는 그동안 법제사법위원회를 둘러싼 거대 양당의 대립으로 원구성을 마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번 6개 상임위를 시작으로 나머지 상임위 역시 이른 시일 내에 구성한다는 방침입니다. 논란의 중심이 되었던 법사위는 결국 더불어민주당의 품으로 들어갔고 이에 불만을 표한 미래통합당은 국회 보이콧을 선언했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지난 12일 본회의에서 여야의 합의를 요구하며 원구성 선출 기한을 15일로 연장했으나 두 원내대표의 만남에서 끝내 합의를 이뤄내지 못했습니다. 미래통합당 없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정의당, 국민의당, 열린민주당, 시대전환, 기본소득당 등 5개 소수정당만이 회의에 참석해 상임위원장 6명을 선출했습니다. 법사위원장에는 4선의 윤호중 의원, 기재위원장에는 3선의 윤후덕 의원, 외통위원장에는 5선의 송영길 의원, 국방위원장에는 3선의 민홍철 의원, 산자위원장에는 이하경 의원, 복지위원장에는 한정혜 의원이 각각 선출됐습니다. 박 의장은 여야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모든 상임위원장 선출이 끝났을 것으로 보이지만 협상 결렬로 인해 당장 시급한 안보, 경제, 외교 분야의 상임위만 우선 선출한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법으로 정한 국회 개원일이 이미 일주일이나 지났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송구스러울 따름입니다.
민주당의 김태년 원내대표는 본회의 전에 열린 의원총회에서 더는 물러서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야당과도 더 추가 협상을 하겠습니다만 오래 기다리지는 않을 겁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개원에 통합당의 주호영 원내대표는 모든 책임을 지고 원내대표직을 사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이렇게 무너지고 파괴되는 걸 못 막아낸 책임을 지고 사퇴했습니다. 국회는 지난 16일부터 상임위를 열어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상임위원장 선출을 앞두고 박 의장이 본회의 연기를 선언함에 따라 향후 양당의 원구성 협상에 다시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수도권 소식입니다. 코로나19의 확진자가 계속해서 늘면서 2차 유행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실내 시설에 QR코드를 기반으로 한 전자출입 명부가 의무적으로 도입돼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자출입 명부를 의무 도입해야 하는 시설은 유흥주점과 헌팅포차, 감성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 집단 운동시설,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 8개 업종입니다. 고위험 시설 방문자는 휴대전화로 개인정보가 담긴 일회용 QR코드를 발급받아 업주에게 제시하고 시설 관리자는 해당 QR코드를 스캔해 이용자의 방문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한 달 뒤 파기됩니다. 방역당국은 전자출입 명부를 도입하지 않거나 출입자 명단을 부실하게 관리하다 적발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집합 금지 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고위험 시설 외에도 도서관과 영화관, 병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전자출입 명부 도입을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특히 수도권에서 코로나19 대유행 가능성이 커지고 있죠. 정부는 수도권 방역 강화를 무기한 연장한 데 이어 고위험 시설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수도권 대유행 가능성을 우려하며 14일 종료될 예정이던 수도권 방역 강화 조치를 무기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수도권에서는 한 집단에서 발생한 감염이 해당 집단에 그치지 않고 제2, 제3의 집단으로 퍼져나가면서 순식간에 확진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방역당국은 먼저 고위험 시설을 기존 8개 업종에 더해 공사 현장 식당, 임시상점, 인력사무소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시원 등 사각지대에 대한 선제적 선별검사를 시행하고 학원 PC방에 QR코드 기반의 전자출입 명부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방역당국은 1일 신규 확진자 수, 신규 집단 발생 건수, 감염 경로가 불명확한 확진자 비율, 방역망 내 관리 비율 등 4대 위험도 지표가 안정권에 들어서면 방역 강화 조치를 해제한다는 방침입니다. 강북구가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한 성숙한 시민의식을 형상화한 심벌마크를 제작했습니다. 마스크 모양의 심벌마크는 강북구 홈페이지와 각종 홍보물에 활용돼 방역의식을 일깨울 것으로 보입니다. 강북구가 코로나19에 대한 방역 의지를 담아 심벌마크를 제작하고 이를 다양한 형태로 접목해 나갈 계획입니다. 강북구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감염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슬기롭게 코로나19를 극복하자는 다짐을 마스크 디자인으로 형상화했습니다. 우선 디자인에는 공동체 의식으로 싹을 틔운 주민들의 성숙한 마음가짐이야말로 국가적인 재난을 헤쳐나갈 수 있는 원동력임이 표현돼 있습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가 지역사회로 전파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주민 개개인의 생활방역의 주체로 나서 마스크 쓰기를 일상에서 실천하자는 의지도 반영돼 있습니다. 심벌마크는 마스크 외에도 소식지와 홈페이지, SNS, 인터넷 방송국에 이르기까지 강북구의 다채널 매체와 각종 홍보물 제작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강북구는 감염병을 예방하는 가장 쉽고 강력한 백신은 마스크 착용과 주민들의 자발적인 협조였다면서 상호 신뢰와 소통을 바탕으로 방역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등록금을 낼 수 있도록 저금리로 학자금을 대출해주는 사업이죠. 이 학자금 대출을 받았지만 못 갚고 있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의왕시는 장기 연체자의 신용 회복을 돕기 위해 한국장학재단과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지난 11일 의왕시와 한국장학재단이 학자금 대출을 장기 연체한 청년의 신용 회복을 지원하는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 체결에 따라 의왕시는 신용유의자로 등록된 청년에게 채무액 10% 수준인 분할 상환 계약을 위한 초입금을 지원하고 한국장학재단은 신용유의자 등록정보 삭제, 최장 20년간 분할 상환 조치, 연체이자 전액 감면, 가압류 등 법적 조치 유보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광역시 소식입니다. 보물산에서 이름이 유래됐다고도 전해지는 보문산은 대전의 대표적인 도시자연공원입니다. 허태정 대전시장이 이 보문산을 중부권의 대표적인 도시여행지로 만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대전시가 보문산을 대전 여행의 대표 명소로 새롭게 탈바꿈하는 보문산 도시여행 인프라 조성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날 발표된 조성 계획의 주요 골자는 보문산을 대전 여행의 대표 명소로 만든다는 비전 아래 즐거움, 힐링과 행복, 전통문화, 주민 참여의 4대 전략을 설정하고 오는 2025년까지 순차적으로 사업을 완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시민들의 자긍심과 정체성을 고취시키고 과학도시로서의 상징성과 예술성을 가미한 천문 기능과 전망시설, 레저 기능을 복합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컨셉이 반영되도록 건축 현장 설계 공모를 거쳐 2022년도에 공사를 착공해서 2024년도에는 완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한편 시는 이번 조성 계획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보문산 활성화 민관공동위원회를 구성, 집중토론, 시민설문조사, 시민토론회 등을 실시해 그 결과를 종합적으로 반영했습니다. 상생형 지역 일자리로 선정되면 정부로부터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되는데요. 광주형 일자리 자동차 공장 사업이 그 첫 번째 대상이 됐습니다. 광주형 일자리 자동차 공장 사업이 지난 15일 전국 최초로 정부로부터 상생형 지역 일자리 사업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광주형 일자리 자동차 공장은 사업의 지속 가능성과 일자리 창출 항목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전국 제1호 상생형 지역 일자리로 선정됐으며 앞으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투자세 공제 우대 등 정부의 기업 지원이 이뤄지게 됩니다. 광주시는 상생형 지역 일자리 사업 선정으로 정부 지원의 토대가 마련됨에 따라 광주형 일자리 자동차 공장 사업을 반드시 성공시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한국 경제 재도약의 계기를 마련할 방침입니다. 한편 광주형 일자리 자동차 공장 건설은 6월 10일 기준 24.3% 공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2021년 9월 경영 SUV 차량 양산을 목표로 공장 건설과 경영 안정화 기반 구축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강원도 소식입니다. 지난해 성공적으로 막을 올렸던 강릉국제영화제가 올해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강릉국제영화제로 독립적인 출범을 진행하며 자율성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강릉국제영화제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영화인 등이 중심이 되는 민간 독립법인이 설립됩니다. 법인 명칭은 사단법인 강릉국제영화제로 정하고 법인의 정관과 올해 사업계획 등을 승인하고 이사장 등 임원을 선출했습니다. 독립법인을 출범하는 것은 국내 다른 도시들의 영화제와 비견되는 경쟁력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되 간섭은 배제하는 구조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독립법인으로 새 출발하는 제2회 강릉국제영화제는 11월 5일부터 14일까지 강릉아트센터를 비롯한 강릉시 일원에서 열립니다. 평창군은 농특산물을 온라인으로 직거래하는 유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에 평창군이 협약을 맺은 주식회사 아파트스토리는 수도권 아파트 관리업체로 700단지 509만 가구를 온라인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평창군은 비대면 온라인 직거래 판매 체계를 구축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시범적으로 평창 사과와 감자를 대상으로 댓글 이벤트를 진행하고 이벤트의 효과가 크면 올해 안에 온라인 판매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또한 코로나19 발생 추이에 따라서 협약업체의 수도권 아파트 유통망을 활용해 오프라인 직거래와 농특산물 공동구매도 확대 추진할 예정입니다. 횡성군의 대표 브랜드 횡성한우가 지난 10일 서울 세종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 명가명품 대상 시상식에서 6년 연속으로 대상을 받았습니다. 대한민국 명가명품 대상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소비자협회가 주관한 2020 대한민국 명가명품 대상 시상식이
지난 10일 서울 세종호텔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시상식은 오랜 기간 동안 소비자로부터 신뢰를 얻고 있는 제품 및 지역 특산품에 대해 11개 항목의 심사를 거쳐 대상을 선정하고 있는데요. 전국 제1의 한우 브랜드로 소비자 선호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는 횡성한우는 지난 2015년 명가명품 대상 수상을 시작으로 6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횡성군은 올해 횡성한우 고품질 연구 용역을 통해 우량 암소를 선발 육성하여 고품질 쇠고기를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등 다각적이고 체계적으로 한우 산업을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충청도 소식입니다. 충북형 뉴딜 정책이 추진됩니다. 주민 생활과 밀접한 우리마을 뉴딜 사업, 기업 유치와 기업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투자 유치 뉴딜 사업 등이 포함되는데요. 이에 따라 5조 8,904억 원 규모의 사회 추경 예산안이 편성됐습니다. 충청북도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충북형 뉴딜 정책을 추진합니다. 우선 올 하반기 기정예산보다 7.49% 증가한 5조 8,904억 원 규모의 사회 추경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추경의 핵심은 우리마을 뉴딜 사업, 투자유치 뉴딜 사업, 시군 대표 뉴딜 사업 등 충북형 뉴딜 사업이 핵심입니다. 특히 1에서 3차 추경이 코로나19에 의한 경제 회복을 직접적으로 지원했다면 4차 추경은 지역경제의 빠른 회복 대책으로 구성됩니다. 우리마을 뉴딜 사업은 주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 SOC 사업 등으로 주민 피부에 직접 와닿은 경기 부양 사업에 204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시단위 지역 전체 51개 동에 2억 원 이하, 시군 단위 지역 전체 3,028개 행정 리별에는 2천만 원 이하 소규모 사업을 지원합니다. 8,332억 원이 편성된 시군 대표 뉴딜 사업은 11개 시군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사업 29개를 지원합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청주 우암산 명품 둘레길 조성, 충주 예술의 전당 건립, 제천 시민 주차타워 건립, 보은 다목적 종합운동장 조성, 옥천 장애인 복지관 건립 등 지역 현안에 맞는 사업입니다. 충청북도는 충북형 뉴딜 사업에 대해 코로나19 극복과 지역경제 회복의 소중한 마중물이라며 의회 통과 후 뉴딜 사업을 바로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령시는 지난 12일 대천해수욕장에서 2022년에 열릴 보령 해양 머드 박람회를 홍보하기 위한 크리에이터 발대식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발대식은 오는 2022년 7월 개최되는 보령 해양 머드 박람회를 앞두고 크리에이터를 활용한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날 발대식은 박람회 안내를 시작으로 크리에이터들의 그동안의 활동 내용과 계획, 위촉식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날 위촉된 홍보 요원은 모두 23명으로 앞으로 보령 스페셜 크리에이터로서 보령시와 관련된 주제를 정하여 콘텐츠를 제작하게 됩니다. 제작된 영상은 개인 유튜브 및 네이버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다양한 SNS 채널을 통해 국내외에 홍보됩니다. 보령이 생각보다 많은 관광지가 있는데 그곳이 보령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2022년 보령 머드 박람회가 다가올 때까지 제가 열심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보령 머드 박람회 화이팅! 보령시는 크리에이터의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박람회와 함께 보령 홍보를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어서 경상도 소식입니다. 양산시가 관내 중소제조기업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돕기 위해서 올해 중소기업 육성 자금을 1,000억 원 규모로 확대합니다. 지난 2월 800억 원으로 늘린 데 이어 경영 안정자금 100억 원을 2분기에 추가해 지난 8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향후 7월과 10월에도 각각 150억 원과 1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피해 기업을 대상으로 업체당 융자 금액 한도를 1억 원 추가한 최대 5억 원까지 지원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했으며 이자 차액 보전율도 2.5%까지 우대 지원합니다. 또한 양산시는 기존 융자 기업 중 2021년 12월까지 상환 만기가 도래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1년까지 만기를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상환 유예 신청은 오늘 30일까지입니다. 코로나19로 전 세계의 경제 여건이 좋지 못한 가운데 포항시 블루벨리 국가산업단지의 기업 유치가 잇따르면서 미래 신산업의 청신호가 켜지고 있습니다. 포항시와 경상북도는 8일 포항 블루벨리 국가산업단지 투자기업 7개사와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강덕 포항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기업인 등 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포항 블루벨리 국가산단에 투자를 결정한 기업은 배터리 산업 관련 기업인 신화테크, 해동 엔지니어링과 FM, IMT 등입니다. 협약을 체결한 7개 기업은 2차 전지 배터리, 철강 금속 제조 등 다양한 업종의 국내 기업으로 164억 원을 투자하고 신규 일자리 133명을 창출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합니다. 이와 함께 같은 날 포항시는 경상북도, 포스텍, 한국수력원자력, 두산 퓨얼셀, 포항테크노파크와 수소 연료전지 발전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상호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협약에서는 포항의 수소 연료전지 R&D 인프라와 연료전지 산업을 선도하는 기업 등 산학연을 기반으로 연료전지 산업 서플라이 체인 구성과 같은 상호협력을 다짐했습니다. 포항의 연료전지 발전 클러스터 사업으로 연료전지의 앵커 기업을 육성하고 연료전지 검인증, 국산화, 실증단지 등 기술 지원센터가 들어섭니다. 이를 통해 2025년까지 포항 블루벨리 국가산업단지 내 발전용 연료전지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포항시는 블루벨리 국가산단 내 입주하는 기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며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입니다. 전라도 소식입니다. 여수시가 녹색전환 새로운 미래를 열다라는 주제로 제25회 환경의 날 기념행사를 열었습니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환경단체 회원과 시민들의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간소하게 치러졌습니다. 이번 기념행사는 환경보전 유공자에 대한 표창과 기념사, 제28차 UN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유치를 기원하는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또한 환경의 날 실천 행사로 여수시를 비롯한 55개 행정기관과 기업체 단체들이 참여해 여수산단 해안가 주변을 청소하는 청결 활동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군산시에서는 향후 군산시민문화회관의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해 도시재생 인정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김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북 군산시가 지난해 하반기 국토교통부 공모로 선정된 군산시민문화회관의 도시재생 인정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이번 시민문화회관 도시재생 인정사업은 국토교통부 주관 공모사업으로 올해부터 2022년까지 3년에 걸쳐 총 사업비 90억 원을 투입해 건물 리모델링, 야외주차장 경관 개선 등을 추진하게 됩니다. 군산시는 시민문화회관 도시재생 인정사업 추진을 위해 건축도시공간 분야 국책연구기관인 건축도시공간연구소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향후 효율적인 시설 운영에 초점을 맞춘다는 입장입니다. 군산시 관계자는 군산시와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협약을 통해 시설물 활용에 중점을 둔 건축기획으로 전시, 이벤트, 공연 등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사업 추진의 전 과정을 시민들과 공유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김가영이었습니다. 남원시는 전기화물차 민간보급 사업을 추진하는데요. 차량 규모에 따라 보조금이 차등 지원됩니다. 강석훈 기자가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남원시가 미세먼지 저감 및 쾌적한 대기 환경 조성을 위해 전기화물차 민간보급 사업을 추진합니다. 시는 차량 규모에 따라 초소형 812만 원, 경영 1,750만 원, 소형 최대 2,7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신청 자격은 공고일 현재까지 1년 이상 남원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이나 공고일 기준 남원시에 소재한 법인 등이 신청 가능하며 취약계층 등 우선보급 물량을 전체 지원 물량의 20% 별도 배정해 지원하게 됩니다. 남원시 관계자는 현재 상반기 전기 승용차 19대와 전기 1륜차 6대를 보급한 상태며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한 친환경차 보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강석훈이었습니다. 전북도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기 위해 전라북도 경제인협회가 출범했습니다. 계속해서 강석훈 기자입니다. 전북 소상공인들로 구성된 전라북도 경제인협회가 라마다 전주호텔 피렌체홀에서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발대식은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전북 소상공인들이 모여 상생과 협업을 통해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다는 목적으로 마련됐습니다. 또 이를 바탕으로 소상공인들의 울타리가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겠다는 입장입니다. 저희 협회는 발전 방향은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서 정보 교류 및 회원들의 사업이나 활성 방안을 모색하고자 정부, 지자체를 통한 공익사업에 중점을 두어서 전라북도 경제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코로나19 재확산 우려 속에 전북 소상공인들의 숨통이 트일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강석훈이었습니다. 절기 하지가 지나가고 불볕더위가 찾아왔습니다. 여름철 건강관리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뉴스플러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